안녕하세요, 왕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품 디자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연습인 선연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위에다가 펜으로 쭉쭉 긋는 연습인데요.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다 긋고 나면 뭐하죠? 세로로 그리고 세로마저도 다 그리고 나면 뭐하죠? 이제 개중에는 오목하는 학생도 있긴 한데 이렇게 대부분 학원에서는 대각선으로 그리라고 시킵니다. 대각선 다 그리면 이제 반대쪽 대각선을 그리라고 시키는데 이쪽은 그려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손이 이 각도에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습할 때 이 각도 할 때 종이 돌려서 하다가 혼나고 그러죠.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선 연습 이렇게 하시고 나서 빈 종이에 선 그으면 사실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죠. 새 종이를 딱 꺼내고 마음을 다잡고 난 선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잘 그릴 거야. 선을 잘 그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뭔가 크게 개선된 느낌이 잘 안 듭니다. 뭔가 전보단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고 미묘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선연습 방법이 틀리셨기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은 선연습을 스케치할 때 잊어버리거나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제가 어릴 때 노래를 진짜 못했는데요.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고 싶어서 이제 음악학원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노래 연습부터 시키지 않고 또 꼭 하는 거 있죠. 음악학원 가면은 그 피아노 친 다음에 따라서 내보라고 이런 거 해보라고 시키죠. 이거를 발성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래학원에서는 발성 연습이 제대로 돼야 노래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성 연습을 시키는데요. 발성을 잘하고 노래를 잘 못하면 사실 발성은 아무 쓸모가 없겠죠. 혹은 발성 연습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노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선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연습으로 선을 잘 그리게 됐는데 스케치를 못하면 그 선 연습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선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올바른 선 연습을 하고 선 연습이 스케치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선 연습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할 선 종류는 직선, 곡선, 원, 타원 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직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은 말 그대로 그냥 쭉 긋는 선입니다. 그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죠. 단순하게 선을 쭉 그으면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손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하게 선을 쭉 긋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연습을 할 때 종이 사이즈는 A4 사이즈나 아니면 A3 반 정도의 사이즈의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길게 해주셔도 되는데 길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짧게 연습해 주시고 숙달되신 이후에 길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기 전에 혹시 펜을 어떻게 쥐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펜 쥐는 방법들이 있는데 정석으로 펜 쥐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펜 쥐는 것도 처음에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스케치를 계속 연습하시면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아직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방법으로 펜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로 직선을 그릴 땐 이렇게 느린 것보다는 조금 속도감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속도감이 있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그리라고 설명을 해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알려주는 방법은 약간 슥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슥, 슥,
느렸다가 중간에 빨라졌다가 빠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슥, 슥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직선을 잘 그리실 수 있습니다. 슥, 슥, 슥 이런 식으로 가로로 선 연습을 해줍니다. 이렇게 가로로 연습을 다 해주신 다음에 뭘 하냐, 세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세로 연습을 하냐면요, 종이를 돌립니다. 이렇게 뭐 아이패드가 아니신 분들은 종이를 직접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가로 연습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각선 연습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가로로 연습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또 반대쪽 대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종이 돌려놓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따로 안 하게 되고, 혹은 대각선이나 반대쪽 대각선을 연습을 안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세로나 대각선도 따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런 선 연습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직선입니다. 가로든 세로든 대각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직선을 잘 그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직선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직선을 잘 그리기 위해서 연습할 때 한 방향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종이를 돌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방향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육면체를 하나 그려볼게요. 직선 연습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누구나 계속 잘 그릴 수밖에 없겠죠. 이 상태에서 종이를 좀 돌려주고 계속 연습하는 그 선 똑같이 사용해줍니다. 또 종이를 돌려주고 그 선 그려주시면 육면체를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선 연습을 할 때 한 방향으로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 중에 두 번째가 선 연습을 해도 스케치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엔 대부분 보시면 선 연습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된다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쭉 아무 생각 없이 긋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면체를 그리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증이 생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야 된다라는 강박증이 또 생기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이렇게 생기면서 선 속도가 자기도 모르게 느려집니다. 느려지면서 선이 쭈글쭈글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그냥 쭉쭉 그리는 방법인데요. 선 연습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쭉쭉 그리죠. 그대로 스케치에 적용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쭉, 쭉, 여기도 지나갑니다. 그냥 쭉, 쭉. 선 연습의 연장선이에요. 그냥 종이만 돌려서 선 연습 계속 하는 거거든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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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 단순한 직선 하나만 그릴 수 있어도 육면체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 연습을 해주시면 직선은 단시간 안에 마스터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곡선 연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곡선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이 곡선이라는 건 큰 원에 호를 잘라 놓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연습하실 때는 연습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여러 번 그어도 계속 그 곡선을 그을 수 있도록 중복되는 선을 연습을 해줍니다. 이렇게. 곡선도 마찬가지로 세로 곡선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를 돌려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곡선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곡률이 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선 위에 계속 선을 쌓아도 선이 많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세 번째로 타원 연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선 연습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타원은 원보다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원을 그릴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요. 타원은 그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원 연습은 따로 해줘야 되는데요. 타원은 먼저 꼬챙이를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팁을 드리면 이제 꼬챙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 하루 종일 이렇게 돌리면 타원이 안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시는 게 아니라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사이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사이,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사이,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사이, 사이 말고요. 두 바퀴 사이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나중에 선이 깔끔하게 나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원 연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원 연습은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자대고 그리시는 게 편해요. 네, 자가 좋습니다. 프리핸드로 원을 그리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을 그리는데 한계가 있는데 자를 대고 그리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 어려운 원은 자를 대고 그리시고 간단하게 원 이렇게만 돌릴 수 있을 정도로만 연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원이 그리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올림픽이 됐네요. 원이 그리기 어려운 게 아니라 원 안에 원을 그리는 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을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센터점에 조그마한 원을 하나 맞춰서 그리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안에 원을 그릴 일이 있는 경우엔 되도록이면 이게 그리다가 이 같은 힘과 같은 속도로 안에 원도 같이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연습은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원 안에 원 그리는 것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원도 마찬가지로 원을 한 바퀴 반 정도에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만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직선은 한 방향으로 마스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곡선은 중복되는 선을 그려도 계속 잘 겹쳐질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고 타원은 한 바퀴 반을 돌렸을 때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원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 반을 돌리지만 그렇게 많이 연습할 필요는 없다 입니다. 손 연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